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문풀 시작하는데 10회로 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뭐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예. 지금 여기 이제 문제가 한 60문제 정도 되니까요. 각 문제당 보면은, 체육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0문제, 예, 1, 2로 해가지고, 그러면 각 문제당 한 3개, 질문 한 3개 정도? 많은 건 한 4개 정도. 그러면, 3개, 4개면 한 200문제 가까이. 한 200개 이상 물어보는 거니까요. 뭐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건 아니지만, 예, 200문제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예, 벗어나지 않지만, 책 보실 때마다 여기 나왔던 문제, 그리고 뭐 직접 교수 모형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을 물어봤다면, 동료 교수 모형에서는 제가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예, 그 비슷한 내용들은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뭐 문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이 체육 교수론, 체육 교육학 파트에서 모형 스타일, 교수론, 또 교육과정 이론하고 문서, 예, 여기서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뭐 틀린, 이렇게 적중하지 못한, 문제가 한 1점? 2점 정도? 1점? 예, 그렇게, 그건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네, 거의 이 문제에서 다 커버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답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네, 뭐 답지가 있으니까, 네, 요거. 그리고 이제 문제 보시고, 요걸로 이제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공부하실 때, 요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공부하실 때 책 넘기다 보면은, 요거 문제 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억이 나니까, 이게 공부하실 때에도 더 집중이 될 거고, 예, 그런 관점에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거죠. 예. 자, 하여튼, 그 문풀 10회를 통해서 선생님들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이게. 자, 1번 보시면, 그리고 뭐 이제 하면서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풀 모고는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고 많이 줄여가지고 선생님들 시간을 많이 뺏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론 수업하고 나서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지금도 이게 한 엊그저께인가? 지금 문제질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봐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한 이틀 전까지 목이 하여튼 좀 안 좋았는데 뭐 어쨌든 그 모형하고 스타일 이런 것들은 책 한 권짜리 책이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제 그 다음 파트부터는 책이 여러 권 있죠. 그래서 갈수록 문제질이 좋아질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 성에 좀 안 차긴 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번 보면은, 이거 피드백, 이런 거, 예. 우리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예,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올해 체육 수업 모형이 3월에 책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예, 새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 책을 안 보면 뭐 불이익받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불이익받고 이러진 않고.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고에서 보시면 되겠고. 네. 제가 그래서 투 정답지 뒤에 보면은 좀 작게라도 주도성 프로파일. 예.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돼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고 이걸 뭐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책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판 책을 안 봐서 불이익받고 이런 건 없는데, 없지만 조금 바뀐 부분에 뭐 이렇게 내용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내용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 주도성 프로파일 위치가 조금 이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런 것들 다 문제에 반영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추가해 나갈 거니까 새로 나온 책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를. 뭐 오타도 좀 많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이름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더 씌워가지고 탐구 수업으로 고쳐놓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자, 프로파일 위치가 좀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뭐 글자명, 반성을 성찰로 했다거나, 뭐 수시 형성 총괄인데 진단을 하나 넣어서 설명을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용구를 뭐 용기구라고 표현했다거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교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출판사 직원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책 하다 보면은 출판사 직원들이 왜냐면 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자, 1번 보면 하여튼, 말이 적기는 좀 시간이 가니까,
피드백 제공, 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피드백 제공 수칙도 있죠.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예, 나왔고, 이 각각의 차원에 따라서 피드백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차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거. 예, 그럼 기억은 뭐 언어 피드백이죠. 말로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신호를 준 거 말로 한 게 아니죠. 비언어 피드백이고. 그래서 피드백 제공 수칙을 보면은, 모형 책에 보면은 7가지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 예, 제 책에 보면 이제 5번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어적 피드백과 비언어 피드백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보다 2개 결합해서, 예,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 그렇게. 이런 내용, 예, 공부하실 때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칙 이런 건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문맥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이게 직접 교수 모형이 많이 나오고 수업의 단계도 많이 나왔지만은 제일 처음 나오는 모형,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화 지도 모형이 조금 중요할 수는 있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한 모형이 나오면 그 모형이 다음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고 골고루 빼가지고 내기 때문에 8가지 모형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되긴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모형이 직접 교수 모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직접 교수 모형이란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내용 자체가 수업의 6단계 가지고 내용을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전시과제 복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 제시할 때 교사가 직접 설명하고 시범 보이는 거고. 왜냐? OTR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피드백하고 교정하고 독자적으로 이제 연습 시간 주고 본시 복습하고 이게 수업의 6단계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거 지금 기억과 디귿에 해당하는 거. 기억은 뭐 여기 지금, 예, 지난 시간 전시 과제 복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예,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해라. 독자적인 연습.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고 시범하는 이유가 뭐냐? 교사가 직접 뭐 다른 뭐 학생을 통해서 한다거나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교사가 직접 교수님에게 설명 시범하냐? OTR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설명, 그 다음에 시범 하는 거죠, 교사가. 예. 그리고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의 OTR이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러면은 결국 실제 학습 시간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체육수업 모형의 핵심이죠. 이게. 그러면, 뭐, 이거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예, 됐고.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3번, 이거 답이 있으니까. 예, 여기 협동학습, 개별화 지도. 뭐, 소규모 모둠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배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교사는 이제 구체적인 과제 제시는 하지 않죠. 그래서 팀 선정이나 과제 완수를 위해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 규칙 정도만 교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평가도 보시면 이제 형성 총괄 평가, 이거 그 협동학습 모형 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거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협동학습 모형 맞출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개별화 지도 모형 맞출 수 있죠. 여기에 뭐 개인 학습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수시 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수시 평가. 이렇게. 3번도 됐고, 4번. 교수학습 그 모스턴의 스타일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예, 과제활동 전중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교사가 하느냐, 학생이 하느냐에 따라서 11가지 스타일로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 뭐,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의사결정권이죠. 그죠? 근데 의사결정이란 말을 또 우리가, 모스턴이 한 말을 또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니고 이제 여기 매질러가 여기서 이제 주도성, 수업 통제, 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죠. 주도성이란 말이랑 의사결정이란 말이랑. 그래서, 그 주도성 프로파일이 있죠. 그 항목들에 대해서 누가 의사결정하느냐, 교사가 의사결정하느냐, 교사한테 주도권이 있느냐, 학생이, 근데 그 대신 이제 스타일에서는 의사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예. 모형에서는 뭐 주도성, 수업 통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주도성 프로파일을 8가지를 다 외워야 되니까 이런 것들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이거 뭐 8가지 중에서 없는 것이 니은에 해당하는 게 학습 진도고, 수업에 대한 주도성 또는 통제,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도성, 통제. 예. 수업
주도성, 수업, 통제. 예전에는 이제 주도성이라 그랬는데, 예, 통제란 말도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3판부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체육 수업 모형은 그 TPSR 모형, 책임감 발달 단계를 제외하고서는 2판 내용으로 2판으로 우리가 책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예전 책으로 공부해서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예, 불이익받지 않고, 근데 그 TPSR 모형의 책임감 단계는 이제 3판 내용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4판에도 글자가 한두 개 정도 바뀌긴 했는데, 그거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 나머지는 뭐 예전 책이나 지금 책이나 상관없다. 이런 거죠. 학습 목표, 학습 영역 같은 말이죠. 심동적 목표, 인지적, 정의적,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학습 목표, 학습 영역 같은 말이라는 거. 학습 목표 우선순위, 이제 학습 영역 우선순위 같은 말이다. 그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 됐고. 자, 5번. 이건 이제 모형 제일 처음에,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예전에 기출도 한번 됐었고, 16년도인가? 한번 기출이 됐었고, 우리 기출문제 다 살펴봤으니까. 강교사가 고려할 수 있는 거?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 심동인지 정의가 다 중요한 거, 균형 있게 발달될 수 있는 거.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 스포츠 교육 모형, TPSR 모형, 대표적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거 쓰라는 거죠. 예, 스포츠 교육 모형, TPSR 모형,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요거, 예, 스타일. 즉각적으로 모방한다. 예, 이게 지시형 스타일의 이제 특징이죠. 정확한 수행. 예, 자극하면 모방하는 거죠. 자극하면 반응하는 게 모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준별 수업하는 거. 예, 난이도를 다르게 해서 이건 이제 예, 포괄형 스타일이고, 이것도 해결됐고. 여기 지문들은 한두 번 정도 이제 문제 푸실 때 보셨을 거니까, 예, 특별히 이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건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눈여겨보실 만한 게, 제가 이렇게 문제만 이렇게, 예, 제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다 제가 정성껏 만든 거거든요. 예, 만든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다가 요 맥락을, 예, 한 번 더 보시고 싶으시면 한 번 보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 뭐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한두 번 보시고 실력이 올라갔으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된다. 그런 거죠. 또 기출문제 한두 번 보시다가 또 실력 조금 올리시고, 모의고사 보고 조금 올리시고, 예, 책 보면서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 이거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면 맞추겠다. 그대로 안 나옵니다. 예, 그대로 안 나오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됐나요? 예, 지시형, 포괄형. 그 다음에 모형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파트너 교수라는 게 있죠. 제일 시작할 때 보면 교수 전략으로, 예전에는 교수 전략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스턴 스타일, 그 다음에 모형으로, 예, 중간에 모형 가기 전에 뭐 실제 학습 시간, 예, 교수 그 효율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갖던 그런 이제 체육교육의 모습도 있었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모형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 보시면 박스에, 예, 뭐 스테이션, 반성적, 파트너, 팀티칭, 예, 탐구 중심 교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파트너 교수, 동료 교수인데 동료 교수라고 하셔도 됩니다. 파트너 교수. 이건 이제 모형에서 낸 거니까 모형용으로 제가 파트너 교수 이렇게 쓴 겁니다. 예. 이게 지금 교사로부터 받게 되는 제한된 피드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수 전략. 대표적인 게, 예, 동료 교수죠. 예, 파트너 교수. 같은 말이다. 됐고. 자, 6번 보면은, 슐만 지식이랑,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크만 그라샤 학습 선호도. 둘 중에 한 개가 나올 확률은 거의 뭐 굉장히 높죠. 예,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적어도 한 개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슐만 지식이랑 학습 선호도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렇게, 모둠 짜는 거, 지금 기억 보면은, 이렇게 모둠 짜는 거, 그 학생들 관리하거나, 또는 뭐 동기 유발하고 질문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와 관련된 지식이 이제 지도방법 지식이죠. 일반적인 지도법에 관한 지식. 그래서 기억은 지도방법 지식. 모둠으로 이렇게 모둠 짜는 지식과 관련된 것이 지도방법 지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전략, 학습 관리. 전략. 수업 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질문하고 피드백 주고 뭐 동기 유발하고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관리.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뭐 모둠을 짠다거나 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집단을 뭐 조직하는 그 모둠 짜는 방법이라든가 예, 뭐 절차 규칙과 관련된 거 이게 이제 학습 관리하고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지도 방법 지식이다. 거죠. 그러면 됐고 기억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 학습 단서 5가지가 있죠. 매칠러가 제시하는 거. 그 중에서 언어, 비언어, 그 다음에 2개 더한 거, 조작 단서, 시청각 단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예. 마치 이건 가이던스하고 비슷하죠. 우리 스포츠 심리에서. 예. 이런 거는 이제 조작 단서에 해당하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이런 거. 조작 단서. 그래서 체험적 단서인 조작 단서다. 예. 이거 체험적 단서라고 하면 채점 안 해주겠죠. 예. 물론 이제 이론서의 체험적 단서인 뭐 이런 글자도 있지만 조작 단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 설명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이제 다 책에 있는 내용이죠. 학습 활동 중 관찰하기 기술 매칠러가 제시한 게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2개만 쓰라는 겁니다. 2개만 쓰라는 거니까. 뭐, 순회하면서 관찰한다. 득은 벽으로 향하도록 한다. 근접거리를 조절한다. 상황 이해. 이렇게 4개 외우셨다가 이렇게 2개 쓰라고 하면 2개 쓰시는 거고 그 중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거 말고 쓰라 그러면 그거 잘 읽어보시고 4개 옆에 써놓고 그걸 빼고 쓰시거나 여기서 그냥 이 문제에서는 그냥 2개 외운 거 중에서 4개 중에서 쓰라는 거니까 어떤 제한 없이 2개 쓰라는 거죠. 이거 4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답지에 있는 4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좋은 행동 게임이죠. 뭐 4개 좋은 행동 게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왜 게임을 하냐? 애들 관리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운영 게임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거를 관리 게임, 수업 운영 게임, 좋은 행동 게임, 바람직한 행동 게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4개 모둠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 1점씩 감점시켜도 되고요. 좋은 행동을 할 경우에 1점씩 점수를 줘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상점을 줘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시키는 거죠. 개인별로 해도 되고 집단별로 해도 되고 또는 학급으로 해도 되고. 그럼 애들이 이제 경쟁 심리가 있으니까 이거 규칙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부적절한 행동 안 하려고 좋은 행동 많이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교사 학생이 뭐 이렇게 약속해서 뭐 규칙 4가지를 했을 때 몇 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좋은 행동 게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좋은 행동 게임. 그럼 됐고 8번 보면은 요것도 다 뭐 책에 없는 건 없습니다. 이거 움직임 기능 분류 해가지고 7가지가 나와 있죠. 7가지를 외우시면은 요거 이제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습니다. 7가지 중에서 비이동, 이동, 물체 조작, 도구 조작 이렇게 전략적 움직임과 기능, 그 다음에 움직임 주제,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 요거 중에서 훌라후프 연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 물체 조작 기능이죠. 훌라후프. 훌라후프가 물체니까. 물체니까. 훌라후프 물체. 그 다음에 배트, 라켓 같은 것들은 도구고.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을 배트로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은 물체가 되는 거고, 치는 그 배트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공을 배트로 친다 해서 공과 야구공과 배트, 이렇게 해서 물체 조작과 도구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예시들이 나오면, 그거랑 연결해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표현 및 해석적 움직임 말고는 다른 거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물체 조작, 도구 조작. 뭐 이동, 비이동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하여튼 뭐 요거 7개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움직임 기능 분류. 외우셔야 된다. 이거 다 학자는 매칠러입니다. 이게 매칠러다. 매칠러 책에 있는 것은 매칠러가 안 해도 다 매칠러라고 문제 낼 수 있는 거고, 교수들도 잘 모릅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매칠러 책에 있으면, 그냥 매칠러.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9번 보시면, 그 체육 수업 모형 중에서 그 매칠러가 만든 모형은 사실 하나도 없죠. 다른 쪽에서 가져와서 자기가 살을 붙여가지고 자기 틀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덧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매칠러의 모형이죠. 이게. 자, 9번은 보면은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4단계랑 갤러유의 운동 발달 단계. 인지 발달은 인지적 영역이고 갤러유 거는 심동적 영역이고 정의적 발달은 뭐라고 우리가 딱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인지하고 피아제 거하고 갤러유 거 이거 4단계씩 우리가 외우시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9번은 이제 게임 유사 학습 활동. 이거 전술 게임 모형.
전수 게임 모형은 게임 유사 학습 활동과 게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게임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건 이제 게임 형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거 뭐 게임 완전 게임 얘기하는 거고, 정식 게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게임 유사 학습 활동 이 갖춰야 되는 그 특징, 초기 게임 형식, 기술 연습, 변형 게임. 그 초기 게임 형식으로 이제 애들 보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에 초기 게임 형식에서 교사가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모여가지고 기술 연습시키고 다시 또 초기 게임 형식으로 게임 다시 해봐 한 다음에 또 기술 연습시키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변형 게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정식 게임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수 게임 모형이죠. 대표성과 가장성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게 글림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한 거 대표성과 가장성을 갖춰야 된다. 정식 게임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축구는 축구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줄여놔도 그게 대표성이고 과장성, 상황을 반복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 과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과장하는 거. 이건 뭐 사전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학습이 구성주의인데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 뭐 여기서 이걸로 그렇죠? 구성주의. 구성주의 말고 다른 학습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각 모형마다 근거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구성주의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 푸실 때 직강 선생님들은 아직 암기가 안 되셨잖아요, 그죠? 암기가 안 되시면 책 펴놓고 푸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만 안 주시면 됩니다. 안 주시면 되고, 책 펴놓고 보시고, 왜냐면 암기가 안 되는데 여기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책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관리하시는데 훨씬 좋다. 지금 이거를 풀어가지고 답을 쓰신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지금은 이거 50% 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뭔지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이거 정확하게 외우진 않았다. 이런 분들은 책을 보시고 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책 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디귿은, 형식도 조작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초 운동 시기를 넘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인 구체화된 운동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반사, 원시, 기초, 구체화된 운동 시기 요거니까, 기초 운동 시기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형식적 조작기 내용 안에 있습니다. 요게. 됐고. 10번. 보시면, 이것도 수업의 단계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억은 전시과제 복습, 니은은 새로운 과제 지시, 디귿은 독자적인 연습.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 여기서 복습의 기능, 복습의 전시과제 복습이잖아요. 전시과제 복습에서 시작하는 거죠. 수업의 6단계, 첫 단계가 그 복습에 4가지 기능이 나와 있죠. 그 4개 외우시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4개 중에서 기억에 나와 있는 거 제외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배우게 될 그 높이뛰기 자세와 전 시간에 배운 자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전 수업과 현재 수업에 강조하고 학습 환경을 즉각적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이게 책에서 보면은 이제 제 책에는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뭐 그 원서에 있는 번호하고 이제 일치하는데 세 번째 거,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거 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배우게 될 거와 전 시간에 배울 거, 이전 수업과 현재 수업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환경 즉각적으로 조성한다. 그 2개 빼면은 이제 답지에 있는 2가지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4개 외우시면 이거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러의 주장 근거에서 니은에서 강교사가 새로운 높이뛰기 자세를 지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법. 사용해야 하는 방법. 높이뛰기를 이제 새로운 높이뛰기 자세를 소개하며 지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운 과제 지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가 직접 설명 시범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 OTR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OTR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횟수의 멀리뛰기 연습. 이게 OTR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멀리뛰기 상황에서는 횟수를 이제 멀리뛰기를 10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죠. 30번 할 수도 있고 30번 하는 게 OTR이 높은 거죠. 그래서 OTR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교사가 설명하고 시범한다. 예. 그리고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을 준다. 설명하고 시범했으면 학생들이 연습할 거잖아요. 연습하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을 주는데 주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관찰을 하면 학생들을 관찰하고 긍정, 교정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OTR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또 OTR이 높아지는 것이고,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OTR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11번도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기출 안 된 거 찾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것도 다, 예, 우리가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예전에 나온 건데, 불어피, 요거 또 우리가 다 외우셔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예,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예, 요거를 다 외울 수는 없죠.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우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죠. 풀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강의할 때에도, 예, 집중력 발산, 간단한 거, 열정 발산, 요 두 가지 정도 외우시면은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내지 않겠나. 왜냐면 이걸 다 외워야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문제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냥 외우라는 거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죠.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체글사가 한 거.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나친 감정 상태의 표현과 비판을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책에 다 있을 겁니다. 지나친 감정 상태의 표현을 피한다. 요거는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노력을 인정해야 된다. 학생의. 예. 요거.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학생의 학습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노력을 인정한다. 요것도 있죠. 그것도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럼 그것도 수업 운영에 대한 결정에 학생을 참여시킨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예, 빼셔야 되죠. 그죠? 지나친 감정 상태를 피한다는 거랑 비판을 삼가야 된다. 예, 그 1개, 2개 빼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4개 뺀 나머지, 예, 나머지 것들 중에서, 예, 어떤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2개를 쓰라는 건데, 이거를 다, 예,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2개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계셔야 된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동기유발. 그 다음에, 예, 그쵸. 예. 그리고 긍정적인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불어피 거. 예, 불어피 거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집중력과 열정 발산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제시해 놓은 게, 학습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생들이 믿고 있는 것과 실제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예. 그리고 낯선 내용일 때에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그 과제의 흥미나 평가 유발, 예. 과제의 흥미나 평가 유발을 빼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나 긴장감 유발, 예, 요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학습 내용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친숙하게 만들기. 예, 요걸 빼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2개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믿고 있는 것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과제의 흥미나 평가 유발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죠? 학생들이 믿고 있는 것과 이제 실제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시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호기심이나 긴장감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 이런 글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학습 내용을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친숙하게 만들기. 예, 요거 3개 뺀 나머지 것들 중에서 2개 적으라는 거죠. 2개 적는데 이걸 다 외우지 마시고 적어도 집중력과 열정은 외우시면은 아마 맞출 수 있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다 버리지 마시고요. 그 집중력과 발산. 집중력 발산과 열정 발산을 2개를 외우셨다가, 좀 불안하면은, 예, 또 외울 수 있는 것들을 한 2개 정도 추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이걸 다 외우시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거죠. 12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업의 6단계죠. 전시과제 복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 제시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직접 교수 모형인데,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기억. 학습자의 특성. 이거 이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명 시범, 이 새로운 과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책에 보시면 학습자의 특성, 그 새로운 과제 제시 그 부분에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거 요구한 것입니다. 그 책 보실 때, 새로운 과제 제시 쪽에 설명 시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학생의 연령과 예, 발달 단계에 맞게, 예, 그렇게 제공해야 되겠죠. 예. 이런 거는 연령과 발달 단계 이렇게 똑같이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글자가 있다는 거를 책 보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교수 그 과제 제시에서, 예, 교사가 이제 과제 제시 하잖아요. 설명 시범하고. 그 다음에 동료 교수도 마찬가지죠. 동료 교수 모형도 이제 개인 교사가 개인 교사에게 설명 시범하면 그 내용을 개인 교사가 학습자에게 설명 시범하는 것이죠. 예. 그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과제 제시하고 관련된 그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 그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QMTPS. 예, 요거 QMTPS. 교수 행동의 질적 측정 도구, 교수 행동의 질적 측정 도구 이렇게 해도 되지만 QMTP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7가지 항목이 있죠. 이거 체크리스트죠. 과제 제시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측정 도구, 관찰 도구입니다. 이게 그거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교사가 직접 교수 모형에서 예, 학생들에게 설명 시범하고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을 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동료 교수 모형도 마찬가지다. 동료 교수 모형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 피드백,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이다. 예, 그래서 직접 교수 모형과 동일하다. 긍정적, 교정적 피드백 됐고, 이런 거는 이거 지금 직접 교수 모형 얘기하는 거죠. 직접 교수 모형에서 뭐 이런 걸 물어보든, 예, 학습 선호도를 물어보든 맞추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예, 문제가 없어야 된다. 뭐 경쟁적이죠. 리얼은 경쟁적. 여기 어디다가 뚫어놔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것도 문제 없고. 자, 13번 보시면 자, 이거 이제 보시면 매칠러가 지시한 그 지식 유형. 이거는 이제 명제적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상황적 지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 게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아는 것은 명제적 지식이죠. 명제적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절차적 지식이고,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죠. 특수한 상황에서 리더 게임을 변형해서 적용하는 거.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절차고, 그냥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은 명제, 아는 걸 적용하는 것은 절차, 변형해서 적용하는 것은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은 첫 번째, 세 번째 지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매칠러의 지식, 그 다음에 슐만 지식, 그거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이거 우수교사의 특징, 맨노스가 제시한 거, 나와 있는 게 6가지가 나와 있죠. 그 6가지 외우시고, 요거는 6가지를 그래도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똑같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외우시는 게 좋고, 그럼 이제, 기억의 특징 2가지. 우수교사의 특징 6가지 중에서 그냥 2개 쓰라는 겁니다. 2개. 그러면 이제, 답지에 뭐 6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 쓰면 되겠죠. 쓰면 되는데, 뭐, 이게 지금 보는 건 실제 시험은 아니니까, 실제 시험이면 이렇게 2개 쓰라고 낼 수도 있지만, 한 2개 정도 제시해주고 저거 빼고 쓰라고, 그런 문제들이 더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죠. 임용고시에. 니은에 해당하는 매칠러의 지식 유형. 그래서 명제, 절차, 상황 중에서 뭐냐? 적용하는 것은 절차지만 적용하는 방법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적용하는 거랑 적용하는 방법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명제, 아는 걸 적용하는 것은 절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거.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건 변형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상황적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적용만 보고 절차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15번.
15번에 보시면 전술 게임 모형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은, 예, 뭐 이게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파트들은. 그래서 15번에 보시면, 기억의 유형 두 가지. 전술 게임 모형은 인지적 영역이 1순위죠. 예, 인지적 영역이 1순위입니다. 왜냐? 그 인지적 영역 두 가지가 있죠. 전술 인지하고 전술적 의사결정. 그죠? 전술적 의사결정. 이게 인지적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심동적 영역이 2순위죠. 예, 그게 이제 기술 수행이죠. 기술 수행. 예, 요건 이제 심동적 영역이고. 전술 인지, 전술적 의사결정, 기술 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는 인지, 요거는 심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지식. 예, 두 가지. 요거 두 개 쓰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적 영역과, 예, 이게 1순위인 그런 배출러의 체육수업 모형 한 가지만 쓰라는 거죠. 예, 뭐 탐구수업 모형 쓰시면 되는 거죠. 탐구수업 모형.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이게 왜 그 전술게임 모형이나, 그건 뭐 당연히, 전술게임 모형이 왜 의미가 있느냐. 뭐 학생들 그냥 게임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게임하기 좋아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예, 그 이해중심 게임 모형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탁구를 잘하면 탁구의 전술, 그 다음에 지금 전술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술 수행, 이런 것들은 테니스하고 유사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영역끼리는 전이가 일어난다. 이게 이 이해중심, 그 전술게임 모형의 기본 생각이죠. 가정이죠. 이거 주장하는 분들의.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유사한 다른 종목으로 형성될 수 있다. 예. 인지적 영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 수행을 잘 하려면 전술인지라든가 전술적 의사결정,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죠? 이건 전술게임 모형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다 기출문제죠. 바비와 스하싱이 제시한 거. 시각형, 청각형, 뭐 운동, 뭐 책에 있는 용어를 쓰신 게 시각적 학습형, 청각적 학습형, 신체 운동적 학습형. 이렇게 중에서 니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건 이제 신체 운동적 학습형이고. 교사가 시범 보이면 그걸 볼 거잖아요. 네, 이건 시각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로 들을 때 학습이 잘 된다. 이건 청각형이 되는 거고. 시범은 뭐 우리가 보는 거니까. 뭐 시범 보일 때 이제 말을 하면서 시범 보인다.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범 보일 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과 시범을 같이 한다. 어쨌든 여기서 시범만 나와 있으니까 시범 보이면은 볼 거잖아요. 그죠? 예, 시각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예. 요거,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 동기가 낮으며,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다 책에 있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 동기가 낮다. 참여냐, 회피냐. 그 나누는 기준은 학습에 대한 태도. 나누는 기준도 차원도 우리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교사와 동료에 대한 시각, 수업 절차에 대한 반응, 학습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두 개씩 다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다 해결됐죠? 네, 해결됐고. 16번 보시면, 지금 이런 모형들, 협동학습 모형, 그 다음에 동료교수 모형, 이게 다 마찬가지죠. 이런 모형들처럼, 심동인지정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모형. 그런 모형 하나 또 뭐가 있느냐? TPSR 모형이죠. TPSR 모형. TPSR 모형. TPSR 모형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정의적 영역이 1순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세 가지 영역에서 다 총체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그래서 그 TPSR 모형에 그 학습 영역 우선순위 쓰라 그러면 심동인지 정의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 책에 있는 용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죠. 총체적인 수업 접근을 뭐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총체적인 아니면 뭐 균형 있는 뭐 이런 글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은 심동인지 정의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출만 지식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거 맞추는데 전혀 아까 문제 냈던 게 모둠 짜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6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학습 관리에 해당하는 거. 수업 전략은 뭐 동기 유발하고, 질문 주고 이런 것들. 이건 이제 지도 방법 지식이고. 요거는 목표 및 교육 시스템, 교육 목적 지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죠. 이게 어느 교과나 주제를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 요거는 이제 내용교수법 지식, 또는 뭐 수업 방법 지식 같은 말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내용 교수법 지식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나오죠.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이런 것도 나오니까 슐만 지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 됐고, 이거 TPSR 모형이 됐고, 그 다음에 17번 보면은,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시험에 낼 만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료 경고 체계가 나올 법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5개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규칙 점검,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요거 제가 읽지 않아도 되겠죠. 이걸 뭐 딱 보나 마나 동료 경고 체계. 모두원이 조심해 옆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매칠러가 지시한 거 5가지가 있다. 그럼 책에서는 동료 경고 체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관성 있는 관리죠. 그죠? 그래서 매번 동일하게 상이나 벌을 받게 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관리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규칙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걸 계속 상기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규칙을 수시로 점검해줘야 된다. 는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5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매칠러가 지시한 전략 5가지. 그 다음에 18번 보면 아까 그 언어 비언어 그래서 언어하고 비언어를 결합한 피드백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1번 문제에 있었죠. 이것도 뭐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게 차원을 잘 보시고 쓰셔야 되겠죠. 차원을 잘 보시고 제공자 차원은 지난번에 한번 나왔고, 나왔고 이건 이제 내용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일반적이냐 구체적이냐 일반적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잘했어 이러면 내용 차원에서 물어보면 긍정적 피드백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했어 이런 것은 일반적 피드백이죠. 무엇에 대해서 잘했어 이러면 이제 구체적 피드백이 되는 그 차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줬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준 거. 내용 차원이니까 이건 그냥 잘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일반적 피드백이고. 그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피드백 제공 수칙을 보면은 일반적 피드백보다 구체적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 7가지가 있습니다. 피드백 제공 수칙 중에서. 거기 두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이거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순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일반보다는 구체가 효과적이다.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보다 구체가 효과적이다. 아까 언어하고 비언어 두 개 결합한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피드백 제공 수칙 보실 때 그런 것들 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면은, 개별화 지도 모형. 이게 적용하는 이 계열성이란 말 이렇게 잘 당연히 계열성에 따라 가지고 교사가 개인 학습지에 학습 과제를 처음부터 어려운 거 놓으면 안 되겠죠. 잘 이렇게 준비해서 계열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계열성에 따라서. 그럼 학생들이 이 모형의 주제는 8가지 모형의 주제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업 진도 이거 맞추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 진도 이러면은 채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수업 진도라고 하셔야 된다. 그 주제는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업 진도. 수업 진도가 학습 진도죠. 근데 그 쓰는 용어가, 그래서 수업 진도라고 했으면 수업 진도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수업 진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주제에 근거해서 쓰라 그랬으니까. 개별화 지도 모형을 왜 하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별화 지도 모형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다. 교사가 계열성 있게 과제를 개인 학습지에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거기 개인 학습지에 뭐 기자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개인 학습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학생들은 이제 계열성 있게 준비된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이거 교육과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 하여튼 요 자기주도적 학습자 이런 글자 책에 보실 때 그 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론 수업 할 때는 다 강조를 했지만
다시 또 이렇게 보시고, 뭐 너무 여러 개 강조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겠죠, 나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개인 학습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 많이 걸리고,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알아서 수업을 할 거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죠.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모형이 개별화 지도 모형이다. 그런 거죠. 개별화 지도 모형을 위해서 필요한 학생의 학습 준비도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 외우셔야 되겠고, 그럼 디귿에 제시된 거와 함께 갖춰야 될 거 함께 써라. 그 4개를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력, 학생의 책무성, 기자재, 도움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개인 학습지에 적혀 있는 과제 및 관리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재 활용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거는 이해력하고 관련된 글자고, 그 다음에 교사의 관찰이나 감독 없이 이거는 학생의 책무성하고 관련된 글자죠. 이 3개 빼고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도움 요청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도움 요청이다. 이렇게. 그럼 요 글자를 가지고 책을 다시 보시면서 이거 진짜 3개가 요 글자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 책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는 걸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죠. 요 공부하실 때. 이것도 됐고. 20번 보시면 그런 관점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까 그 전 문제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되는 거구나. 그럼 교사는 뭘 할 거냐? 필요한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필요한 학생, 도움 요청하는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20번 보시면 20번 뭐 리더 게임이 나오든 변형 게임이 나오든 상황 연습이 나오든 스크리미지가 나오든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맞출 수 있는데 리더 뭐 스크리미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죠? 변형 게임 요 3개가 제일 전통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기억에 해당한 이런 표현이 되게 모호한 표현이죠. 근데 이렇게 실제로 기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들 사용하고 학습 활동의 명칭.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과연 제가 교수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모형을 더 많이 아냐, 출제진이 더 많이 아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뭐 물론 많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책을 펴놓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글자를 보면은 좀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최선의 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펴보시면 이런 글자가 다 있습니다, 책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은 책을 펴놓고 거기 있는 글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글자들이 좀 낯설지만 하여튼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티칭 모멘트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스크리미지죠. 전술 연습 게임 스크리미지다. 그 이건 이제 뭐 여기서는 점수 매기는 게 의미가 없죠. 그죠? 끊고 티칭 모멘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 스크리미지다. 그 전술 연습 게임이잖아요, 그죠? 전술 연습 게임. 멀리서 보면은 정식 게임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게 정식 그 전술 연습 게임이다. 사이즈로 보면은 리더 게임보다는 변형 게임이 더 크고 그거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게 전술 연습 게임이다. 그 전술 연습 게임은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멀리서 보면은 실제 게임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쭉 공격했다가 다시 빠지고 공격했다가 코치가 지도하고 빠지는데 멀리서 이렇게 얼핏 보면은 좀 게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이즈가 가장 큰. 그 대신 이제 중간에 끊어가지고 티칭 모멘트를 제공할 수 있는 스크리미지다. 상규적 활동은 교수 이론에서도 중요하고 모형에서도 상규적 활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상규적 활동 요구한 겁니다. 상규적 활동을 수업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자체를 보시고 가장 유사한 걸 찾으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니까. 자, 21번 보시면 상규적 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상규적 활동의 구조화, 상규적 활동의 확립 이렇게 뭐 마무리까지 지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교수 이론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낼 거니까 그 21번에서는 과제 제시 전략 하나 이제 물어본 거고 이건 과제 구조 및 과제 참여 전략 이거 책에 다 있습니다. 과제 제시 전략 중에서 매력적인 게 이해 점검이고 과제 구조 및 참여 전략 중에서 매력적인 게 학생 초대 뭐 초대에 의한 교수 그게 이제 매력적이고 그거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 점검이죠. 예, 이해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초대 요한 교수, 또는 학생 초대 전략, 학생 초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럼 책 보시다가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 이런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글자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좀, 과제 제시 전략이 이해 점검이야?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책 보실 때 그렇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칠러의 직접 교수 모형에서 우리가 초대 요한 교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학생의 포괄성, 모든 학생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방법으로 초대 요한 교수,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포괄성 부분에. 그거 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지가 모범 답안이긴 한데, 포괄성이란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다 외워서 쓰라는 거 아닙니다. 포괄성. 아니면 다 포함이란 글자. 포함할 수 있다. 포괄. 이런 글자만 들어가면 채점해 줍니다. 이거는. 이거 왜 사용하느냐? 왜 아이들에게 난이도를 선택하게끔 하느냐? 그죠? 포함하기 위해서. 애들을, 못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 뿐만 아니라 다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시면, 이건 이제 후속 질문 3가지 외우시는 거죠. 후속 질문의 목적 3가지. 브리치가 얘기한 거, 명료성 확보, 새로운 정보의 요구,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의 전환.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브리치의 주장 hin과에서 니은과 같은 질문. 질문해놓고 질문 또 하는 거죠. 그죠? 그 목적 중 기억에 제시된 대답. 그 3개 중에서 여기 있는 거, 그런 거 빼고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질문인데 이건 왜 물어보느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여기 이렇게 해놓고 상략하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영역형 문제니까. 여기 위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3개 중 이런 문제를 실제로 푸실 때 3개를 다 외우고 있죠. 이거 3개 안 외우고 합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3개 다 외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문제가 안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답을 쓰셔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거 새로운 정보의 요거는 알겠는데 그 출제 문제 내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만 해놓지. 요거 해놓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것까지 왜 같이 기억이라고 해놨을까? 그죠? 이거에 대해서 맞아 아니야? 이겁니다. 이게 명료성 확보잖아요. 그죠? 이거 맞습니다. 진짜 그거마저 조금 더 설명해봐.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건 이거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이제 진행 방향의 전환이죠. 그죠? 그럼 요거가 명료성 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문제가. 전혀 다른, 우리가 3가지 중에서 관련 없는 게 이제 진행 방향의 전환. 그렇게 답을 해결하시는 게 문제 푸는 방법 중에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굳이 이거 이제 명료성 확보도 되잖아. 막 이렇게 문제랑 싸우실 필요가 없겠다. 이런 거죠. 그죠? 이거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배웠는데, 누가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설명해봐라. 사실 이게 제 질문이죠. 제 질문인데, 여기 제 질문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하고 있다. 진행 방향의 전환. 요건 지금 여기 있는 기억 2개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행 방향 전환 쓰시는 게 제일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질문 2가지가 있죠. 학산적 질문과 매칠러의 질문. 물론 이제 매칠러의 질문, 매칠러가 이걸 구분해 놓은 건 아니지만은 매칠러 책에 있으면 다 매칠러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투 성공한 다음에 경기 재개 순간 시 속공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그렇게 천천히 생각해 보셔서 답을 3개, 4개, 5개, 6개 찾을 수 있다면 학산적 질문이고 답이 한두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것들은 수렴적 질문이다. 2개여도 수렴입니다. 수렴. 옳고 그르다가 명확한 거. 수렴적 질문이다. 무조건 하나면은 수렴이 되는 건 그건 이제 모스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제가 모스턴의 오류라 그랬죠. 오류지만은 그렇게 또 출제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답이 하나면 수렴, 답이 2개 이상이면 학산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이 답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거. 그런 거 학산적 질문이죠. 창조적인 질문.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죠. 이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 그 답을 할 때 선생님들이 오른쪽으로 손짓하면서 뛰어가면 공을 가진 선수는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간다.
또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가는 거 이렇게 답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수렴적 질문이다. 자, 됐고. 이것도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겠죠. 23번. 시간지향하고 완전학습지향. 그 완전학습지향 내용 책에 이제 보시면 현재 과제의 수행 기준, 그 다음에 학생 집단의 수용 비율. 그래서 뭐 자유투 10개 중에서 8개 성공했을 때 이게 그 과제의 수행 기준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반 애들 뭐 25명 중에서 20명 이상이 이렇게 했을 때. 그죠? 25명 중에서 20명 이상이. 25명 중에 20명. 학생 집단의 수용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요 기준. 그래서 25명 중에 20명 이상이 10개 중에 8개를 뭐 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거. 이게 완전학습지향이죠. 네, 완전학습지향이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 과제 수행 기준이고, 이거는 학생 집단의 수용 비율이고. 개념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거 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을 이제 완전학습지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진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이거 완전학습지향 얘기하는 거죠. 일부 학생이 초기 과제에서 다른 학생보다 뒤처진다면 계속해서 과제가 전개됨에 따라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단원이 끝날 무렵에는 그 차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저는 완전학습지향 요거를 선호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지향이 있고 완전학습지향이 있고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기억은 뭐냐 기억 요거는 이제 시간 되면은 애들이 20명 중에 20명이 되든 뭐 20명 중에 10명이 되든, 뭐 10개 중에서 8개가 되든, 7개가 되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1시간 됐으면 그 다음 시간 넘어가고, 이러면 진도는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은 시간지향이다. 문제. 그리고, 과제별 기준 2개 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24번 보시면, 이거 장점, 단점을 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주는 문제니까 장점, 단점을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쓰시면 되고, 장점, 단점까지 완전학습과 이제 시간 제한을 외우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쓰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진도를 잘 조정해서 계획한 진도를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시간 제한 쓰라 그러면 완전학습 제한의 장점 학생들 이렇게 뒤처진 애들 이렇게 그죠? 없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그 과제를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걸로 외우시면 되지만 그 외우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24번은 출만지식 연습하기 위해서 답이 다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지 보시면서 8가지 지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잡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정표에 없는 거는 7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거 빼고 1개 적으라는 거니까 적으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출만지식 책에 있는 내용에다가 플러스 하셔가지고 요거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25번 팀 보조 수업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이자 교수 전략이죠. 같은 말이죠. 여기 나와 있네. 협동학습 전략 과제 구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협동학습 모형에 여러 가지 그 과제 구조가 가능하죠. 또는 교수 전략이 가능한데 STAD, TGT 뭐 이런 거 계속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TAI 그 팀 보조 수업이라는 얘기죠. 팀 보조 수업. 팀 보조 수업. 팀 보조 수업이 이제 개별화 수업하고 협동학습을 플러스한 거죠. 개별화 수업하고 협동학습 플러스한 거기 때문에 그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협동학습 전략이긴 한데 이게 개별화 수업 플러스 협동학습이고 뭐 이거 강의 시간에 다 필게 해드린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뭐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보시면서 이거 개별화 수업 플러스 협동학습이구나. 그래서 팀 보조 수업은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협동학습 전략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팀 보조 수업에서 평가하는 방법 2가지 정도 나름대로 정리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겠죠. 평가하는 방법 책에 다 있죠. 2가지. 그러면 됐고, 이거 뭐 직소 방식,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전문가 그룹 이런 거 뭐 쓰라고 하면 전문가 그룹 이거 이미 한번 나왔죠.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제일 좋은 샘플입니다. 여러 번 나왔죠. 최근에도 나왔고, 그죠? 나왔고
최근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나왔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뭘 쓰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우리가 적절히 쓰면서 뭐 전문가 이런 뭐 전문가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이거는 자 26번 보면은 그래서 그 팀 보조 수업이 학생들이 능력 수준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수 전략이라는 거. 왜냐? 개별화 수업 플러스 협동학습 이 결합된 그런 그 전략이 팀 보조 수업이라는 거.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하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26번에 이제 활동의 8가지 특징 라우센바흐 그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외우셔야 된다. 그 특징 2가지를 쓰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8가지 외우셔야 되겠죠. 똑같이 외우진 않아도 8가지니까 한 2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3개, 4개, 한 4개씩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그런 8가지 중에서 시설이나 기구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신체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좀 매력적이지 않죠? 이런 것들. 5분 안에 마칠 수 있는 신체 활동. 아, 짧게 뭐 예비 활동을 막 쉬는 시간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오면 예비 활동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비 활동 하라는 건데 당연히 시간 뭐 5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시간이. 그다음에 배우기 쉬운 신체 활동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걸 외우기는 조금 그렇고 교사의 도움 없이 시작하죠. 교사가 학생들이 나오면 그냥 예비 활동 하고 있는 거니까 교사의 도움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활동. 이것도 외울 만한 게 아니죠. 대근육 신체 활동. 이게 외울 만한 내용이죠. 대근육 신체 활동으로 구성해야 된다. 소근육이 아니구나. 대근육으로. 준비 운동 효과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준비 운동, 나름대로의 준비, 청소년 체조 같은 거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나오면 그냥 나오는 순서에 맞게 하고 있어. 이것도 예비 활동입니다. 예비 활동. 그 예비 활동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나오는 순서대로, 수업 시간 1분 남겨놓고 나오는 학생, 뭐 10분 남겨놓고 나오는 학생, 5분 남겨놓고 나오는 학생, 나오면은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비 활동. 최초 활동 통제하고 조금 헷갈리죠. 그거 헷갈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모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걸. 그렇죠. 하여튼 예비 활동 8가지 특징. 그럼 그 중에서 그냥 2개 쓰라는 거니까, 대근육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시설이나 기구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신체 활동. 뭐 이렇게 답지는 2개 있는데, 8가지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되겠고, 이 8가지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답이 예비 활동이 되고, 이게 더 타당하겠죠. 이거 외워서 뭐 암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8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답이 예비 활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매력적인 건 대근육 신체 활동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초임교사, 이거는 지금 타임아웃 얘기하는 거잖아요? 타임아웃. 나가 있으라는 거죠? 나가 있는데 진짜 교실로 돌아가게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교사의 시야권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체육수업 모형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에 일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학생들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수업에서 제외시키는, 타임아웃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낼 때, 시험에서는 뭐 매칠러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낼 겁니다. 지금 지금 오늘은 이거 체육수업 모형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지금 계속 뭐 매칠러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가 계속 하지 않는, 요건 지금 매칠러라는 글자가 없죠. 없지만 이건 모형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매칠러 그 모형 책에 보시면 타임아웃의 설명 중에서 답지에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관 주변으로 하되 답지 보시면 뭐 반드시 교사의, 여기서 체육관 주변, 이건 외우실 내용이 아닙니다. 교사의 시야권 안에, 교사의 시야권 안에 있어야 된다. 교사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수업에 참여한, 그죠? 저기 건물 뒤편으로 나가 있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모형책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 27번. 이거 뭐 프리맥 원리, 이거 맞추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 프리맥 원리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습 동기 유발의 원리. 왜냐면 프리맥 원리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이거 보시면 이건 프리맥 원리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건데, 다른 거를 굳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프리맥 원리가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좋아하는 활동을 이용해서 좋아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가 뭐냐? 프리맥 원리. 정적 강화의 기본적인 원리죠. 이게.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동기 유발. 요거 좋은 행동 게임이죠. 그죠? 좋은 행동 게임이다. 그죠? 이게 동기유발 방법 중에서 좋은 행동 게임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자, 씨름 수업을 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공격 수비 상황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 방법이 기술과 방법, 전술, 기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향상시켜서 경기에 활용한다. 근데 이건 이제 전술 게임 모형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요 내용들입니다. 뭐 요것도 이제 뭐 기술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기가 전술 게임 모형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요 내용이죠. 처음에 필요한 정보만 주는 거죠. 씨름을 하는데 씨름은 이렇게 하는 과제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씨름은 이렇게 하는 거고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진 않고 씨름 해봐. 둘이서 삿바 잡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애들이 이제 어떤 기술 수행이나 전술적인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초기 게임 형식을 하는 거죠. 지금 과제 제시가 나온 거죠. 초기 게임, 전술 게임 모형에서. 과제 구조도 나왔고요, 예전에. 나왔지만은, 이 또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낼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약한 건 사실인데, 전술 게임 모형에 대해서 초기 게임 형식을 왜 하는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술적, 기술적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다 필요한 정보만 줘주면 진짜 다 가르쳐 주면은 그런 거 발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주고 경기하게 했구나. 초기 게임 하게 했구나. 그리고 교사는 평가하는 거구나. 초기 게임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전술 게임 모형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로피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네 가지 선행 조건, 세 가지 원리. 그 다음 세 번째 수준은 구체적인 전략이 너무 많으니까 두 가지만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요거 이제, 필수 선행 조건에 해당하는 전략. 이거 니은에 해당하는 거, 니은? 이게 왜 앞에 게 뭐야, 이거. 요게 기호가 안 맞네. 기호가 안 맞네요. 밑줄 친 기억, 이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돼야 되고, 이게 니은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전술게임 모형이잖아요? 전술게임 모형의 우선순위를 써라. 인지적 영역, 학습 영역 우선순위. 1순위 인지. 2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쓰라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써야 되는 거고, 최우선 영역이 뭐냐 이러면 한 개만 쓰는 거고, 최우선 영역을 쓰라 그랬는데 세 개 다 쓰면, 웬만하면 채점 해주는데 채점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 영역은 한 개만 쓰는, 1순위만 쓰라는 거고, 그냥 우선순위를 쓰라 그러면 세 개를 다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필수 선행 조건에 해당하는 거. 필수, 이건 지원 환경이죠. 그죠? 이게 지금 지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원 환경. 그래서, 지원 환경, 적절한 도전의식, 의미 있는 학습 목표, 적절한 교수 전략.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원 환경, 수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 같은 거. 체육관 환경, 이렇게 뭐 에어컨을 틀어준다거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예도 가능하고, 적절한 도전의식, 과제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과제 난이도. 의미 있는 학습 목표. 의미 있는 학습 목표. 학습 목표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교수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4개 외우시고, 이건 이제 지원 환경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원리 외우셔야 되는 거. 학습 성공 기대감을 유지하면서 동기할 거. 외적 보상, 이건 다 그냥 외우시는 거죠. 단순하게. 외적 보상을 제공하면서 동기할 거. 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내적 동기를 이용해서 동기할 거. 세 번째 수준의 구체적인 전략은 다 못 외우니까 한 2개 또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외우시는 거고. 자, 29번 보시면 29번 개별화 지도 모형에서 이거 뭐 기억에 해당하는 계획서의 명식, 개인 학습지겠죠, 그죠? 개인 학습지 우리 실제 틀리잖아요, 그죠? 틀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기출이 한번 됐었죠. 요걸 요구했어요. 통합 계획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냐? 수업 계획서가 필요 없죠. 수업 계획서가 있고 단원 계획서가 있고 연간 계획서가 있는데
예, 그 수업 계획서가 필요 없죠. 단원 계획만 필요하죠. 왜냐면 통합 계획으로. 예, 이거 그때, 예,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죠.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서가 필요 없다. 개별화 지도 모형은 단원 계획, 그 수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인 학습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이제 기억은 수업 계획서,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고, 계획서의 명칭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교사의 지식. 예, 과제 분석할 때 내용 지식하고 조직 능력 이렇게 필요하죠, 그죠? 조직 능력. 책에 보면은 뭐 테니스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과제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죠. 예, 테니스 배우려면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순서가 조직 능력이고 예, 내용 지식이 슐만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 개별화 지도 모형이 학생에게 충분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죠. 그 4개 그냥 다 개인 학습지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 4가지 중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거. 개별화 지도 모형은 예, 거의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 그것이 꼭 평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식 평가를 기법을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 4가지 중에서 학습의 즉각적인 평가. 예,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 4가지가 자체가 다 개인 학습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켈러하고 셜먼이 제시한 개별화 지도 모형이 예, 학생에게 충분한 강화를 제공할 수 있는 4가지 특징 해가지고 4가지 그거 외우셔가지고 그 중에서 요거는 학습의 즉각적인 평가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개별화 지도 모형의 학습 평가는 예, 수시 평가. 그죠? 형성과 총괄이 아니고 수시 평가로 이루어진다. 수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 요거도 이제 책에 있는 예를 활용했으니까요. 요거 이제 틀리면은 다시 책 이렇게 보시다가 이런 예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니까 그 블룸의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 설명해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면의 반작용력을 무엇이라고 하죠? 지면 반력요. 그럼 그 반작용력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건 이제 이해죠. 그죠? 암기 수준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식 수준의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이라면 우리가 이해 수준의 질문을 사용해서 이해를 올리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블룸의 목표 분류표를 활용해서 탐구 수업 모형 같은 거 우리가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이해 수준이다. 근데 계속 이해 수준 질문만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그 TPSR 모형하고 똑같죠. 이해 수준이면은 우리 반 애들이 한 30명 중에서 한 25명 이상이 이해 수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1대1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어렵고, TPSR도 마찬가지잖아요. 1대1로 했을 때 가장 좋은 건데, 한 30명 중에 대부분의 애들이 이해 수준이다 이러면 다음 단계 수준, 적용 수준의 질문을 해서 적용으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요건 그냥 단순하게, 그 단계를 맞추라 그런 거니까 요거 페인트 동작이나 상대 움직임을 고려한 시술 구사하는 거예요. 할로우가 제시한 거 심동적 목표 중에 뭐냐? 이건 이제 복합 기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분석에 해당하는 거고 블룸 중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인격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 수업 시간 외에 다른 활동에도 실천하는 거 요건 이제 인격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프로젝트가 개인 프로젝트도 있고 그 그룹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건 모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프로젝트가 나올 법한 건데 포트폴리오가 더 세긴 하죠. 작품집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모둠이라고 했으니까 그룹 프로젝트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그냥 프로젝트법 이렇게 해도 뭐 그게 채점자가 어떻게 하냐 이제 이제 채점자가 출제위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둠이라고 했으니까 그룹 프로젝트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들 때 개인으로 만들기보다는 모둠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시고 이게 개인인지 모둠인지 잘 보시고 그룹 프로젝트를 요구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쓰시는 게 좋다. 이런 거 할 때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법의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루브릭 평가를 하는 게 좋겠죠. 루브릭은 이런 대안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많은 뭐 그룹 프로젝트가 됐든 포트폴리오가 됐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평가 도구라는 얘기죠. 루브릭 자체가 대안 평가이기도 하고 루브릭이다.
근데 루브릭인데 우리가 딱 보고 답을 루브릭으로 쓰는 거 이게 한번 이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딱 보고 이게 루브릭인지 아니 체크리스트냐 서열척도냐 답을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보고 이게 루브릭인지 아닌지 구분해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루브릭이 어떤 거라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1시부터 네, 보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